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최지영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한 과제입니다. 제목이 북한의 상품 광고와 소비 실태라는 거고요. 제가 대중 강연을 잘 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광고는 조금 좀 친숙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발표는 이 순서대로 할 거고요. 먼저 광고가 무엇인지 한번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북한에도 광고가 나름대로 있는데, 북한의 어떤 광고는 우리의 광고에 비해서는 좀 상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북한 나름대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광고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에서의 광고는 사회주의 광고라고 하는 개념을 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광고에 더 친숙하지만 사회주의 광고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북한 말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광고가 어떻게 좀 변화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의 광고를, 특히 소비재 광고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료품이나 의류,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이런 품목을 가지고 북한 광고의 특징들을 북한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연구에서는 실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 계실 때 이 광고를 어떻게 시청한 경험이 있고, 이 광고를 보고 소비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물론 이제 설문조사가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진 못했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광고가 실제 북한 주민들의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광고이니까 광고의 정의부터 조금 살펴보면, 광고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알리는 행위잖아요. 어떤 정보를 알리는 행위인데, 광고의 개념에서 마케팅이라는 목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광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달 수단이 매스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는 우리가 흔히 TV나 신문, 또 최근에는 뉴미디어도 매스미디어에 포함되죠. SNS 같은 이런 매스미디어의 특징은 우리가 그냥 옆 사람한테 대면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면하지 않고도 동시에 확산시키는 수단이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적 전파, 사람을 통하지 않는 비대면적 전파가 광고의 수단으로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광고가 우리의 광고랑 틀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판매를 막 촉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부족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적 전파를 하는 매스미디어가 국가에 의해서 매우 강력하게 통제됩니다.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북한 당국은 되도록이면 매스미디어를 상업활동이 아닌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저는 북한의 광고가 우리의 광고와는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 광고, 커머셜을 만들기 시작하느냐가 어찌 보면 체제 전환의 신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86년에 뉴욕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이 30조짜리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작은 기사가 실렸는데, 당시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한 상업 광고를 허용했는데, 너무 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많아서 이제 광고를 실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사의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될 만큼 중요한 어떤 기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광고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자본주의 광고를 자본주의 독약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초기의 광고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광고의 상업성이나 또는 사실 광고가 아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계속 물건을 사도록 부추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허구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본가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소비를 부추긴다라고 해서 그 상업 광고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중국이 이러한 상업 광고를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으로 다시 그 시야를 돌려서 북한도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약간 새로운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게재된 2001년 그 평양 국제 마라톤 광고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는 부분적인 개혁 개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7.1 조치라고 하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그 전후에 2001년에 이런 외부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형식의 광고가 게재되면서 북한도 이제 체제 전환을 시작하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에 새로운 형식의 광고가 2개월 동안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대동강 맥주, 개성 고려인상, 옥류관의 그 광고가 기존의 조선중앙TV에서 나오지 않았던 형식으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대동강 맥주 광고를 연합뉴스에서 좀 퍼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맥주의 원료를 보여주고 시원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흥겨운 노래가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런 노래도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단위를 소개하는 거죠. 이 대동강 맥주가 생산되는. 그리고 이제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인증 마크나 어디서 상을 받은 거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유익한 어떤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있는 그 맥주 그 판매하는 그런 상점도 보여줍니다.
네, 이 광고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TV에서 매일매일 보는 이런 광고와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북한의 어떤 매체, 조선중앙TV에서 늘상 내보내는 프로그램들과는 굉장히 다른 형식이에요. 그래서 상업 광고에 가장 가까운 형식의 광고가 2009년에 방영이 되었는데 이게 2달 만에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단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했다가 이 광고가 방영이 되었는데 이거를 중단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중단되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광고가 그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런 형식의 광고를 북한의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 있죠. 이 맥주에 이런 영양 성분이 있고 이게 국제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고 이렇게 깨끗한 공장에서 생산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소비자들한테 안심을 주기도 하지만 시원하다라고 이제 어떤 남자가 나와서 이제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정에도 호소하는 거죠. 마시고 싶게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감정적 소구를 북한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2009년에 요 광고가 나가면서 북한도 이제 어떤 그 매스미디어가 변하나 보다, 상업 광고가 발전하기 시작하나 보다라고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아직까지 2025년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공식 매체에서 광고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북한의 소개 편집물을 잠깐 클립한 남북애창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광고와 비교하면 여전히 굉장히 후퇴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 수준보다. 그럼 북한의 광고를 이렇게 제약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광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생산량을 예측해서 딱 그만큼의 생산을 하고 그만큼의 생산을 주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상품이 광고를 통해서 막 판매 촉진이 예상치 못하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어떤 사회주의 경제발전 초기에 굉장히 광고에 대한 제한이 그래서 심했는데요. 구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에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보단 더 넓은 개념의 광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에 대한 국가 독점 특령이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유료 광고물은 제한했습니다.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국가가 독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어로 광고라는 단어 자체도 50년에서 60년 그러니까 구소련도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하면서 광고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구소련에서 먼저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하고 그다음 이제 동유럽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그 국가들의 실질 소득 수준이 약간 조금은 상승하고 경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조금 생기면서 광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7년에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 광고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 논의에서 이제 사회주의 광고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한 결과죠. 목적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광고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교육시키는 거예요. 인민들을. 그래서 취향을 교육해서 그들의 분별력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아주 이성적인 분별력 하에서 재화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익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소비의 합리적인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이것도 역시 교육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업 문화를 개선하는, 국가가 하는 상업망에서의 문화를 개선하는 요 세 가지가 사회주의 광고의 목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라는 거죠. 판매를 무한히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주의 광고는 신뢰도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허구의 이미지, 상품과 상관없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매우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광고에서는 아까 제가 초반에 중요한 게 판매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두 번째가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광고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교육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지 판매 설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매스미디어, 비대면 수단이라는 매스미디어는 광고보다는 당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선전, 프로파간다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 설득의 메시지가 약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계획 경제를 지향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를 통해서 수요가 무분별하게 증가해서 생산량, 미리 예측된 생산량 이상의 수요가 형성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초반에 건설 초기에는 아주 광고를 제약하다가 경제개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실질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재에 대한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광고가 부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상품에 대한 광고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 체제에서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한 상품들 위주로 부분적으로 광고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캠페인성 목적의 광고가 더 많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구소련의 수산물 촉진 광고입니다. 제가 요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구소련에서는 그 전쟁 중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전쟁 이후에도 목요일은 생선 먹는 날이라고 하는 캠페인성 그 어떤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 이렇게 구소련 안에서는 축산물을 이제 수요만큼 공급하지 못해서 굉장히 부족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정책적으로 축산물을 보완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을 늘리자라고 해서 당시에 그 구소련이 원양어업을 먼저 발전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아주 원양어업을 통해서 수산물을 많이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먹던 생선이 아니면 잘 안 먹는 거예요. 그 태평양에서 어획된 생선은 낯설어서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공급이 충분한데 소비가 촉진되지 않으니까 비로소 충분히 공급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캠페인성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련의 그 수산물 광고예요. 그래서 이런 통조림, 수산물 통조림 광고, 저거는 대구 간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포스터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목요일은 생선 먹는 날로 지정해서 수산물 촉진을 막 하는 거죠. 일종의 캠페인성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이 영양가가 이렇게 풍부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의 분별력을 개선시켜서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캠페인과 결부해서 광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상품이 충분하게 공급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헝가리의 그 레헬이라고 하는 그 냉장고 광고래요. 이제 구사회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소득 수준 격차가 있었는데, 헝가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잘 사는 국가에 속했는데, 헝가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경제개혁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혁을 시작해서 소득 수준이 빨리 향상되면 사람들이 그 다양한 상품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고가의 내구재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는 아주 이제 새롭게 개발된 그 냉장고 광고가 이렇게 포스터로 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경제개혁이 진전된 국가에서는 광고의 형식이 다양해지고 광고의 품목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광고가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스미디어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형식의 광고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국가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적으로는 체제 선전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그 뭐 소셜리스트 애드버타이징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런 포스터와 같은 이러한 형식의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광고가 경제개혁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루마니아 사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루마니아가 80년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 발전 수준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나쁘지 않다가 80년대 그 차우체스쿠라고 하는 그 독재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경제정책을 연이어 실패하면서 루마니아가 80년대 그 경제 그 규모가 급락하고 소득 수준이 하락하는 어떤 후퇴를 겪은 대표적인 국가가 루마니아입니다. 이 광고는 루마니아가 잘 살았던 시기에 페메이아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루마니아어로 여성이라는 그 잡지라고 합니다. 제가 논문에서 이제 루마니아에서 상품 광고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발전했다가 후퇴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논문에서 요 그림은 발췌했는데요. 요게 선물의 달이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던 시기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소비재 중에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뭐 하나요? 그러면 세일하죠. 그죠? 세일하는 것처럼 루마니아에서는 일종의 캠페인성으로 가령 6월은 서로 선물해주는 달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하는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주려고 뒤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물의 달 광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 잡지 광고에는 저렇게 보석 광고도 있고요. 굉장히 그 소득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의류 광고나 이런 것들이 실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광고가 실리다가 경제 성장이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는 광고도 함께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광고가 대부분 신문이나 이런 포스터 아니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오면서는 광고는커녕 그냥 TV를 틀 수조차 없는 이런 후퇴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경제개혁 을 통한 실질 소득 수준의 향상과 상업 광고의 발전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북한의 광고의 형식이 왜 후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아직 너무 낮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할 만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광고하지 않아도 그 필수재를 조달하는 데도 아주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광고를 제약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탈주민 인터뷰 결과도 보여드릴 텐데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광고냐 이런 얘기를 심층 면접에서 많이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북한의 그 조선중앙TV에 실린 프로그램에서 발견한 북한의 어떤 소비재 광고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광고를 별도로도 정의를 합니다. 이제 사회주의 광고의 어떤 연장선에서 북한 광고도 정의가 되는데요. 북한의 거울 2.0이라는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에는 이렇게 광고와 관련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거는 광고 영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북한 사전에는. 이 광고 영화의 정의를 보면 상품이나 상점, 식당이나 관광지 혹은 직업 안내소와 같은 것들을 선전할 목적으로 만든 영화라고 정의가 되고 광고 영화는 광고되는 대상의 특성과 그 실용성 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특징, 실용적인 부분을 알려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광고 영화를 정의하는데 뒤에 이런 독특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광고 영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과학 영화나 소개 영화의 형식으로 해당 대상,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광고 영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광고 영화 대신 소개 영화나 과학 영화가 광고 영화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 영화나 과학 영화는 이거는 조선중앙TV에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이제 소개 영화도 보면 소개 영화의 기능을 텔레비전 소개 편집물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중앙TV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통일부의 그 북한 정보 포털에 가면 조선중앙TV 프로그램을 쫙 일자별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뉴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기록물도 있고 영화도 있고 소개 편집물, 과학 영화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개 편집물과 과학 영화가 북한의 광고 영화, 그러니까 TV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그 작년 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식료품, 의류, 화장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그 프로그램 콘텐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 방영된 프로그램들이고요. 간혹 뭐 뉴스 뭐 특집도 있지만 대부분 소개 편집물과 과학 영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생산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북한의 이런 그 광고 영화, TV 광고에는 대부분 소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뭐 소비재 광고에 그걸 만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 상품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나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죠. 근데 북한의 광고는, TV 광고는 대부분 그걸 만든 생산자, 노동자, 기술자, 지배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자들 뭐 한다고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품의 기능이 있고 이러한 상품을 우리 최고 지도자의 지시로 만들었고 내가 이 상품을 만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생산자가 등장하고 그 단위를 거의 찾아갑니다. 공장을 찾아가서 찍어요. 그래서 대부분 로케이션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 편집물하고 과학 영화 두 개가 TV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내용은 달라요. 그 소개 편집물은 말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목적인데 과학 영화는 일종의 교육 목적이 소개 편집물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과학 지식이나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특히 이 과학 영화에는 의약품에 대한 그 정보 제공이 많습니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산 단위에 대한 소개가 많고 그래서 과학 영화에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나오는 경우는 이것이 인민들에 대한 일종의 그 보건 의료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영화 모두 판매 설득의 메시지는 모두 약하고 우리가 이 소개 편집물을 한 10분, 15분 가량 보면 매우 길거든요. 이게 상업 광고와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길다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업 광고가 짧은 이유는 상업 광고는 매스미디어의 지면이나 시간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TV 광고 하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되죠. 근데 북한의 광고는 그 특성상 이렇게 돈을 조선중앙TV에 지불하고 만드는 것이 아닌 걸로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이고 교육과 정보 제공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EBS 교육방송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 비슷한 또는 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소비재 광고를 식료품 광고를 우선 보면 식료품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그 건강 발효식품 띄운 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이렇게 상품의 포장지를 클로즈업해서 최근에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그 북한에서 거주하셨을 때 TV 소개 편집물이나 과학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본 제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식료품이 1위로 나와요. 가장 빈번하게 등장을 한다는 건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에서도 그 포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그 제품의 이름을 크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제품을 생산한 공장의 이름도 이렇게 포장지에 있기 때문에 TV 광고에서는 이 포장지를 클로즈업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로즈업 기능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가 특히 식료 가공품 같은 경우는 매우 손쉽게 전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띄운 콩의 효능, 찐 콩, 삶은 콩보다 소화 흡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식료 광고지만 일종의 건강 상식을 많이 알려주는 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과 상표,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그 TV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이 그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국가가 그 내려준 목표를, 계획 목표를 다 달성한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내가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적인 자율성을 부여했어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광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포장지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광고 발전의 아주 초보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광고라고 하는 건 내가 생산자인데 생산자한테서 그 예를 들어 상업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생산자한테서 물건을 가져가면 내 상품의 판매를 그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통하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상품의 포장지는 내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내 상품의 기능이나 정보를 알리고 싶은 초보적인 요인이 포장에서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포장의 변화도 그 바닥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그 도입한 제도 개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광고는 평양 그 어린이 식료품 공장인데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 과자나 암가루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그런 그 이유식의 어떤 그 제품들의 그 노출이 포장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부분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우리 KBS의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북한의 선전대스가 평양의 어린이 식품 공장 사진을 소개했는데 생소한 제품명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한은 어린이 영양 상태 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평양 어린이 식료품 생산 직원들이 생산 근절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30여 가지의 어린이 영양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북한이 어린이 챙기기를 강조하면서 특히 구제품 공급에 힘을 쏟아냈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은 과연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1년 내내 우유를 먹이려고 거시나 직장장이죠. 이렇게 생산자가 거의 등장합니다. 하루하루의 생산 실적이 당이 사람의 눈에서 당의 정책을 선전하는 거죠. 북한에서 젓가락이라고 불리는 우유, 알루미늄 통이나 종이박스, 봉지 포장 상품으로 생산됩니다. 암가루라고 불리는 이유식은 채소와 과일, 찹쌀 등을 섞어 여러 가지 맛을 내는데 여러 종류의 뼈가루 제품도 보입니다. 단백질 결합 성분을 뜻하는 펩티드라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해서 인기를 끄는데요. 고단백 식품인 홍우유 가루는 우리의 우유와 비슷한 맛을 냅니다. 2015년 김정국 위원장은 이곳을 찾아 현대화를 이룬 멋쟁이 공장이라며 합창했는데요. 요즘 중요한 청소업체에서 웃으시면서 아주 정신을 하다가
간단하게도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한다고 하시면서 북한은 의료와 공기, 당과 수국의 가공 식품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유치원과 학교에 공급하는 어린이 보육 교양 이렇게 생산하는 현장을 계속 비춰줍니다. 생산단위에 가서. 오늘 우리 고객들은 감성적으로 부족감으로 씩씩한 육상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북한에서 보통 내보내는 소개 편집물, 지금 조선의 오늘하고 조선중앙TV에 방영된 프로그램 일부를 남북의창에서 주는 것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부분으로 보면 대부분 그 생산자가 나와서 제품을 소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공장에 언제 왔고,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지시, 아이디어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당의 바람직한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산물을 통해서 인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당의 이데올로기적 지도를 잘 따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당과 최고 지도자의 정책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전의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좋은 점을 말하긴 하지만 그것을 소비자한테 아주 판매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 또는 당의 정책에 대한 전달의 어떤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라는 제도 변화의 결과 생산자의 판매 촉진 요인이 아주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에서는 광고 문구, 광고 카피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우동 광고인데요. 보면은 가정에 따뜻한 감을 더해주는 우동이라는 카피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그 포스터예요. 그냥 뭐 약국이나 이런 데 붙여놓는 포스터 같은 거. 여기서도 알사탕 그 광고인데, 뭐 어느새 이렇게 컸을까라는 이런 광고 카피가 기존에 보이지 않다가 부분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보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수용 광고, 방금 다 보여드렸던 거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광고고요. 수출 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판매 설득의 메시지가 더 강하고 광고 카피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배 단물하고 은하수 맥주 광고는 조선 상품이라는 북한의 일종의 수출용 카탈로그에 실린 그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수 광고에 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이고, 여기 뭐 시원하고 상쾌한 맛 그대로 이런 광고 카피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북한의 광고에는 소비자가 잘 등장하진 않아요. 제품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거나 생산자가 나오는데, 우리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인물 광고가 많은데, 북한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소비자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가 아주 제한적이었다가, 최근에 이런 일부 그 광고에서 그 소비재를 사용하는 가족의 모습을 노출하는 광고들이 부분적으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도 그 수출용 광고, 내수 광고라기보다는 외부 세계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에 가까운데, 최근에는 이렇게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식이 발견이 조금 되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보는 광고에서는 여전히 생산자가 등장하고요. 식료품 광고가 아닌 의류 광고 같은 경우는, 의류는 제품이 그대로 보여주지 의류의 상표가 어디에 있죠? 의류 상표는 안쪽에 있죠. 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고 대부분 그 소비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상표나 브랜드를 의류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요 그 화면은 이것이 내가 만든 제품입니다라고 하는 소개 편집물의 광고인데요. 이제 광고 도안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는 노동자들의 경험을 알려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곰돌이 모양의 그
그 옷이 뭐 베개도 되고 이불도 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도안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노동자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광고는 소비자들이 약간 등장을 하는 소개 편집물인데 대성 양복점인가 평양시에 있는 대성 양복점의 그 옷들이 잠깐 등장하는데 이 소개 편집물의 주된 목적은 제목이 봄날의 정서와 우리의 옷차림이라는 제목인데 봄날에는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여성들이 좀 날씬해 보이려고 뭐 검은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는데 봄날에는 이런 것들은 뭐 정서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고 이런 색감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내용들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판매를 촉진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것도 이건 내봉산 구두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구두 같은 경우도 상표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식료품 광고처럼 이게 클로즈업 한다고 해서 상표나 브랜드가 아주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측에 보면 이런 소개 편집물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제품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우수한 그 상을 받았다. 어떤 증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교육 정책, 그 애민 정책 이런 것들이 이런 TV 광고 영화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는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에서도 소비재를 중심으로 브랜드들이 많이 형성되긴 했어요. 식료품뿐만 아니라 소나무 가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방이 여기 보면은 지금 소나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도 노출이 되고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노출이 되는데 이제 조선노동당이 이렇게 교육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선전하는 어떤 목적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우리 그 기자단이 평양에 가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저 뒤에 버스 정류장 광고 보이시죠? 그게 소나무 가방에 대한 버스 정류장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고가 대도시에는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브랜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가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만드는 봄향기 화장품과 은하수 화장품이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화장품 생산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또 아주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 영화예요. 젊음을 주는 노화 방지 화장품이라는 그 화장품에 대한 과학 영화인데 이 그 화장품을 바르면 어떠한 측면에서 피부가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성분, 개성고려임산 이런 성분이 들어갔다. 이런 과학 실험의 결과를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그 제품 정보가 같이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조선중앙TV에서 노출된 그 화면인데요. 위에 보이는 화장품이 샤넬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유명 그 화장품하고 은하수 화장품을 이제 발라서 실험을 한 결과 우리 제품이 더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일종의 비교 광고, 이성적으로 소구하는 이런 새로운 형식의 광고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형식의 광고도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여성의 이미지, 아까 사회주의 광고의 특징은 실용성, 구체성,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필요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여성의 이런 깨끗한 이미지를 화장품 광고에서는 같이 보여주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소구하는 이런 변화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의약품 광고인데요. 그 마늘 정유 주사약이라는 광고, 마늘과 건강이라는 과학 영화에 노출된 상품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련된 주사약이나 약품을 섭취했을 때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마늘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어떤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그 북한의 어떤 수출 상품 포스터, 조선 상품에 등장하는 혈궁불로정 금당 주사약이라는 광고입니다. 보면 광고 문구가 있죠. 젊어지십시오, 총명해지십시오, 이런
그 광고 문구가 발견이 되고 무병장수는 꿈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조류 독감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보면 약간 과장 광고일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광고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의약품의 어떤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보증증서, 안전성 보증증서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상품 광고가 상업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선전의 비중이 많긴 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에 대한 노출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고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매스미디어만 봐서는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 북한에서 이러한 TV 광고를 봤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37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그 텔레비전의 보유 이용률은 100%였어요. 전부 북한에서 거주하셨을 때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 TV 채널 이용 경험도 조선중앙TV 같은 경우는 91.9%로 대부분이 시청한 경험이 있었고, 소개 편집물과 과학영화, 우리 그 북한 입장에서 과학영화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시청 경험도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본 경험은 있지만 북한에 거주하실 때 이 소개 편집물과 과학영화를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선호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시청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하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고, 대체로 선호하지 않아서 채널을 바꾸었고, 일부는 선호해서 시청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40%를 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선호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 안에 정치적 선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길고 계속 반복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호도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봤던 품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소개 편집물과 과학영화 모두 식료품이 가장 높았고요. 소개 편집물 같은 경우는 옷하고 온천 관광, 승마, 편의봉사 이런 것들이 2위를 차지했는데, 과학영화 같은 경우는 18.2%를 차지한 것이 의약품,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학영화 같은 경우는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식료품 광고 같은 경우는 클로즈업을 통해서 브랜드 상표를 보여주기 용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TV 광고, 북한 광고를 보고 상표나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표 브랜드가 분명히 표시되었다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있는 것 같았는데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32.4%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브랜드가 그래도 있는 것 같았다는 응답이 아주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아까 그 포장 기술이 최근에는 특히 식료 가공품 같은 경우는 진전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품 포장지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품 성분과 생산한 공장 기업소의 정보가 있었다. 또 유효기간도 있었고 제품 용량 이런 정보들이 있었다라는 응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광고를 보고 실제로 소비 결정으로 많이 이어지는가, 이것이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물어봤고요. 내가 내 주변에서 산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이 결과는 조사 대상 본인과 주변까지 확장한 어떤 질문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노출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구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봤거나 들은 경우가 있다라는 응답이 48.6%,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상품을 구입한 것을 봤다라는 응답이 21.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본 상품을 내가 사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산 것을 본 경험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주변에서 그런 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응답에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옆에 그런 내 주위에 TV에서 본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았다. 또는 판매되었는데 나는 가격이 비싸서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36.4%로 나왔고요. 판매되었지만 품질이 낮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통이 안 되는, TV에서 본 것이 내 주위에선 유통이 안 되는 응답이 한 3분의 1 미만으로 나온 것이고요. 유통은 되는데 어떤 계층에서는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품질이 별로여서. 또 어떤 제품 계층에서는 이게 유통은 되지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비싸서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그 응답을 한 분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이 하층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많았고요. 품질이 낮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은 평양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 이 샘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조사 결과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러면 내가 그 동일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러면 그 소비를 한 것이 광고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영향을 미쳤다라는 응답이 48%, 미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52%로 내가 그 광고에서 본 거랑 똑같은 상품을 샀는데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절반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이 나온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한 3분의 2 가량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샀는데 내가 그것이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광고 자체가 판매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판매를 설득하는 내용이 아닌 내용의 대부분은 정치적 선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내용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와 같이 심층 면집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은 광고에도 나왔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거나 또는 이걸 써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가령 뭐 보명기 화장품이 괜찮다더라, 품질이 좋다더라 이러한 경험을 듣고 주위의 평판을 확인하고 소비 결정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매스미디어에서 나온 정보를 100% 신뢰하기보다는 아주 높게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평판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종합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북한에 이제 시장 장마당이 많이 퍼진 건 잘 아실 텐데요. 종합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정보를 획득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매원, 중개인, 일반 주민,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장마당은 이렇게 공식 부분에서 유통되는 조선중앙TV에서 나온 상품들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 부분에서 생산된 물건들도 많이 유통이 되거든요. TV에 노출되지 않는. 근데 이런 물건을 살 때 매스미디어에는 노출이 될 확률이 적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의 약국 광고인데요. 근데 종합시장 같은 데서는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TV나 신문이나 뭐 이런 선전물 같은 경우는 상품보다는 정책을 선전하는 이런 선전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5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실내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이 비교적 광고 형태로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약국에서는 이렇게 그 직관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포스터, 설명서 안내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어서 부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광고물들이 실외는 어렵고요. 실내에서는 잘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통한 정보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물건들이 또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일본에서 수입된 약품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내가 그 약품 설명서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입한 약사나 판매업자들이 그걸 몰래 팔면서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이 안내서에 써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런 비공식 부분에 불법적인 판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으로 북한의 어떤 상품 광고의 특징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떤 광고 경험을 해서 이것들을 소비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부분적으로 광고의 형식이 일부 포장지, 브랜드 형성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광고의 형식이나 내용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을 봤을 때 일단 소득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어야 하고 경제개혁과 함께 매스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어야 광고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그 매스미디어를 통한 상품 정보 제공은 신뢰하지 않고 개인적 정보 원천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왜 통일연구원에서는 이렇게 광고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연구하면서 그래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TV 보고 TV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들으면서 그래도 북한의 생활상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남북한이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대하는 방법 또 소비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어떤 편차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다 체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광고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가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가 그 이탈주민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 광고는 한국이 더 심한 것 같다고. 북한은 오히려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국은 뭐 쿠팡에서 아주 뭐 이렇게 추천돼서 사도 실제로 써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국에 와서 TV 홈쇼핑을 보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게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용량이 그 광고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제품 때문에 두 번째 인터뷰할 때는 가족 중에 한 분이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과장 광고도 많고 허위 광고도 많고 문제점이 많잖아요.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상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오신 분들한테는 한국의 광고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간극을 메워가는 것이 북한을 이해하고 좀 더 그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북한의 이런 모습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